일본 중의원 선거가 종료됐습니다. 투표장으로 향한 일본인들은 그간 보지 못했던 낯선 풍경을 보게 되어 화제가 됐는데요. 선거 제도를 이용한 꼼수 또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반전이 일어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을 지나 스가 내각으로 넘어오면서 일본인들 사이에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아베노마스크 같은 비리가 버젓이 자행됐고 전혀 발전시키지 않은 낡은 행정 시스템이 노출되었으며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던 올림픽 또한 강행되어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야권에서는 야권 공투, 야당 공동투쟁을 천명하며 정권 심판론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거 당일 찍힌 투표소 사진들은 일본인들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선거날이라면 한국에서는 익히 보는 풍경이지만 일본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바로 투표소 앞에 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설렘까지 느끼나 싶겠지만 일본 SNS에는 장사의 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사진이란 키워드로 투표소 상황이 올라왔고 선거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열의가 현장에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투표 대기 줄이 장사진을 이룬 첫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줄 선 것 같아요. 동네 초등학교에 투표하러 왔습니다. 디즈니랜드 수준의 장사진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율 높을 것 같아. 투표소 진짜야? 장사진, 이런 거 처음일지도. 비 오는데도 대단해. 여러분 투표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의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투표소로 갑시다. 선거라고 하면 언제나 줄 서지 않고 투표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회장 밖까지 400m나 장사진이야. 이런 거 처음이야. 여기 디즈니랜드야? 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단 3년을 제외하고 자민당이 군림해온 정치판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이죠. 지지 성향을 떠나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식이 높아진다는 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덩거 국제지원연구소에 의하면 대리투표가 횡행하는 베트남, 투표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이 박탈되는 싱가포르 등이 투표율 95%를 넘는 경이로운 숫자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선진국에서는 호주가 91.89%로 8위이며 일본은 139위 53.68%로 투표율이 적은 나라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투표 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의원 소선거구 투표율은 55.93%로 놀랍게도 전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전역 투표소에서 보기 드문 장사진이 펼쳐졌지만 정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죠. 앞선 언론조사에서 유권자의 77%가 반드시 투표하러 간다고 답했으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일본 내각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7개국 청년들에게 장래 국가와 지역을 이끌어갈 주체로서 정책 결정에 참가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미국이 69.6%, 한국 60%로 그렇다고 답한 반면 일본은 32.5%로 꼴찌에 랭크됐습니다. 일본 미디어 시사통신사는 일본 25년 거주 미국인 패트릭 씨의 미국과 달리 일본은 국가원 수를 국민이 직접 정하지 못하는 제도라 우리의 정권이다라는 인식이 없다는 쓴소리를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자민당의 꼼수라고 주장하는 사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제기되는데요. 한국에도 보도됐죠? 선거에 쓸 연필을 대량 발주했는데 깎아오지 않아 연필 깎는데 공무원들이 투입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어 누구나 쉽게 직접적으로 투표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연필로 후보 이름을 투표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한자 이름에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것도 꽤 많아 후보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표를 넣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름을 알아도 한자를 잘못 써 무효표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후보 이름도 모르고 노표장에 들어서는 경우도 많아 투표율을 낮추려 한다는 지적이 매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한 꼼수가 나왔습니다. 드러내놓고 했는데 언론 기사 몇 줄 나올 뿐 크게 논란도 안 돼요. 역시 일본이다는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단적으로 말하면 자민당 후보가 상대 후보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무소속 출마시켜 표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쓴 것입니다. 독도가 편제됐다고 우기는 시마네현 일구 중의원 선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베가 속한 일본 최고 파벌 호소다파 전 회장 호소다 히로유키 자민당 후보와 입헌민주당 카메이 아키코 후보의 1대1 선거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카메이 아키코와 발음이 같은 무소속 신인 카메이 아키코가 입후보합니다.
이 후보 회견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선관위에는 카메이 아키코 본명대로 신고했고 조악한 품질의 선거 포스터에는 카메이 아키코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일본은 후보명이 혼동될 경우 이름 뒤에 생년월일까지 적어 무려 후보의 생일까지 알아야 투표할 수 있는 당황스런 방법을 쓰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편 민주당 카메이 아키코는 유권자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급히 포스터를 수정했지만 패배했고 독도 전단부를 설치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오던 자민당 호소다 히로유키가 당선됐습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선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동명이인이 판치는 선거가 될 거라 체념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당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또 다른 논란이 일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연필로 지지하는 당을 표기해야 한 표로 인정되는 방식에서 일본 선관위는 당명에 약칭을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이라면 자민당, 입헌민주당이라면 민주당이라 적어도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약칭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한국에서 그런 발생한다면 선관위에서 약칭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할 텐데요.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입헌민주당과 작년 9월에 창당 대회를 연 국민민주당이 같은 민주당으로 약칭이 겹치는 걸 허용한 것입니다. 양당은 약칭이 아니라 정식 명칭으로 투표지에 기입해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라고 약칭으로 적어낸 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총무성 담당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 투표수에 따라 나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칭이 아니라 당명을 전부 적어낸 표의 비율에 따라 민주당이라고 약칭으로 적은 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당명을 전부 적은 표가 6대4의 비율이라면 약칭표가 100표일 경우 60표, 40표로 나눠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칭으로 적은 사람들의 실제 지지도가 6대4일까요? 실제로는 8대1일지도 5대5일지도 모릅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필 기표하는 방식으로 인한 사건 외에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또한 벌어졌습니다. 사전 공지된 투표 시간이 갑자기 변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31일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의 투표소는 총 46,466개소가 운영됐다 하는데요. 이 중 16,967개소를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임의로 종료시켜버렸습니다. 일본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인들은 관성적으로 8시까지 투표하는 데 맞춰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투표소를 닫아버린 것이지요. 일본 선거법에는 투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투표 종료 시각을 4시간 이내로 앞당길 수 있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한 경우를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대한 논란과 함께 선거 자료에 미리 공지한 지자체도 있는 반면 선거날 당일 투표 종료 시각을 앞당긴 지역이 있어 혼란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는 선거 당일 점심쯤 투표 시간을 줄인다는 공지가 나왔고 언론에는 2시가 넘어 보도됐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 전역 투표소의 3분의 1이나 시간이 단축됐다는 점,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악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 국민이 투표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후 8시까지라는 상식이 있었는데 투표소에 갔더니 닫혀 있었어. 이거 이상하지 않아? 전혀 민주주의가 아냐. 게다가 왜 당일에? 고시 시점에 해야지. 투표율 오르면 곤란한 당이 있는 걸까? 조기 종료를 설마 당일에 정하는 거야? 투표율 올리기. 빨리 닫는다. 모순 아냐? 선거 전 기시다 총리는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 의석 과반을 확보한다는 다소 눈을 낮췄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꽉 잡아라 미리 경고하는 듯했죠. 자민당은 약 9년간 이어진 아베, 스가 내각에서 디플레이션 경제를 해결 못했고 보건위기와 올림픽 개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들을 연이어 터뜨렸는데 당연하게도 민심은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 같은 야권 인사들에게로 향했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을 필두로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호원야권은 군소정당을 흡수해 110석이 넘는 의석 확보에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눈 돌리는 곳마다 싸늘한 시선밖에 없었던 자민당은 연전연패를 거듭했습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호원야권 후보들에게 전패하고 7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는 코이케 도지사 소속 야당 도민퍼스트회가 예상치의 2배인 31석을 확보하면서 60석을 예상하던 자민당은 33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자민당 선거 역사상 2번째 참패라고 기록됐죠.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 연대에 밀려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 달성 실패 가능성까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패배 행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8월 스가 최측근 8선 오코노기 하치로가 스가 총리 텃밭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에게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오코노기 후보의 아버지인 오코노기 히코사부로의 후원으로 스가 총리가 시의원으로서 정계 데뷔했던 귀중한 지역구였는데 여기서도 패한 것이죠. 정신없이 두드려 맞은 자민당. 어쩌면 당분간 선거가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발 더 남아 있었습니다. 중의원 선거 바로 일주 전 치러진 시즈오카 야마구치현 참의원 선거가 있던 것입니다. 압도적 우세였던 야마구치에서는 승리했으나 시즈오카에서는 패배하면서 기시다 신임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소극적인 목표를 내걸 수밖에 없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자민당만으론 안 된다. 열린여당이 전부 다해서 정권을 지키겠다. 배수진을 친 각오였을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미움을 너무 많이 산 결과가 곧 펼쳐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어보니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민당 단독으로만 과반 의석이 돌아가면서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을 달성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상임위원도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내각도 예상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내에서 진보로 분류되는 아사히 신문이 자민당이 쏠쏠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보수 산케이 신문은 판판이 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보 아사히 신문이 오히려 잘 맞춰 이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자민당의 아킬레스건이자 일본인들의 큰 불만이었던 보건위기 대응에서 최근 일본은 물론 세계보건 전문가들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확 줄어든 일일 확진자 수를 보여주었고, 야권 대결집 상황에 동일본 대지진 후 정권을 내준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공세에 힘쓴 것이 민심에 닿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입헌 민주당이 공산당과 연대하는 움직임이 나오며 반자민, 중도층이 민주당 표에서 이탈한 게 크게 작용했다는 평이며, 입헌 민주당은 백석 확보에도 실패하여 간사장 사퇴에 이어 에다노 대표도 2일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 일본 내외적으로 일본 정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특히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은 한국에 달갑지 않은 결과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헌에도 한 발짝 가까워지고 말았습니다. 소위 개헌 세력으로 불리는 자민, 공명, 유신, 국민을 합하면 345석으로 개헌 요건인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 아베가 그토록 염원하던 평화헌법 개헌에 더욱 가까워진 것이죠. 아베 정권 때 달성에 실패한 참의원 개헌선 확보를 위해 2022년 참의원 선거에 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선거 결과에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이 변하지 않아 다행이다. 정치 후진국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 매번 당한다. 하는 의견들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인들의 부가 70년대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칼럼이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1970년대 후반 70 정도였던 엔화의 실질 환율 지수가 80년대에는 120으로 상승, 90년대 후반에는 140으로 70년 대비 2배 상승했으나 2013년 80으로 떨어지고 2021년 6월 70.17까지 떨어져 70년대와 비슷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해 70년대 100엔으로 미국에 가서 햄버거를 한 개 사 먹을 수 있었다면 90년대 후반에는 2개 이상을 살 수 있었고 2021년 다시 한 개밖에 살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경제 안에서 일본인들의 구매력과 환율 변화를 고려했을 때 2021년 일본인들의 상대적 풍족함이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